CBS 이강민의 잡지사 녹음하고 왔습니다. 이제 추석 끝나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시간 동안 2개, 1시간 동안 1시간짜리 2개. 힘드네. 어쨌든 갔다 왔습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들어주셔서 토요 미스터리 극장 감사합니다. 뭐 사실 토요 미스터리 극장은 아니죠. 범죄 관련된 거니까. 그래도 이강민의 CBS 유튜브 이강민의 잡지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 코너가 이제 다음 추석 끝나고 첫 번째 9월 말에 끝나도 뭐 이강민의 잡지사 이것저것 컨텐츠 괜찮은 거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딥페이크 범죄자 성착취물을 9,800개나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놈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딥페이크 영상물 128개를 제작하고 이 지인들 작년 12일부터 올해 7월까지 주변 지인 2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AI 합성 봇을 이용해서 제작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 불법 촬영물 22개를 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놈이 만든 성착취물 이 새끼가 만든 거에는 교환방에는 100여 명의 참여자가 있었고 추적 중이다. 사실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텔레그램 드로프, 파벨 드로프 뭐 거기에 그런 그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소위 사이버 범죄 수사관은 밖으로 나야죠. 그죠? 근데 지난 8월 28일부터 말하자면 며칠 보름 전부터 진짜 사실 여러 가지 대통령도 지랄하고 뭐 언론도 막 그러니까 집중 단속 TF를 만들어서 하니까 잡히잖아요. 왜 안 잡았을까요? 안 잡은 건가요? 못 잡은 건가요? 답을 내놔야죠. 답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안 한 거죠.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거죠. 그죠? 이 새끼 30대의 이성 뭐야? 이런 놈을 뭐라 그랬죠? 제가? 트레이더. 즉 이런 걸 교환하는 놈. 그래서 예전에 컬렉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커티지 컬렉터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괜히 바뀌어서 지금은 트레이더. 혹은 이 트래블러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트레이더는 명확하다. 트레이더가 모든이 말하는 무역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 착취물을 사이버 공간에서 교환하는 놈, 돈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트레이더, TRADER입니다. 직접 가서 찍는 애들, 거기까지 하는 이제 몸소 갔다 오는 놈들, 트레이더와 트레이더 같습니다. 트레이더 쪽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랄지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8월 28일부터 보름했는데 잡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이런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놈들을 잡고 지금 보니까 이 10대, 20대 딥페이크 범죄자들 지금 수십 명, 수백 명 막 잡고 있습니다. 왜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피해자들이 특정해 준 것도 있지만 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안 잡은 건지 설명이 필요하죠. 안 잡은 거죠. 그죠?
뭐 사실 뭐 점수도 없고 뭐 굳이 뭐 위에서 뭐 쏘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루틴 정상적으로 이런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게 할 시스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성범죄 수사되든 어쨌든 그게 어떤 형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응? 당연히. 근데 이제 또 여론이 시들하면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계속 나오지만 시들하면은 이제 사이버 수사대는 이런 거 안 하죠. 더 다른 거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 주로 아동, 청소년 아니면 일단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애들로 수사 그걸 만들고 걔네들은 그것만 하게. 그래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한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승진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 만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글쎄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놈이 얼마 형량을 받을까요? 미국 같으면 종신형이죠. 그죠? 다 합쳐지니까. 얘는 글쎄 많이 아무리 떡을 치게 진짜 완전히 떡치게 받아도 10년? 10, 절대 그 정도 못 받습니다. 어린아이 판사놈들이. 그러면 대략 많이 받아야 7년? 실제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면 사실 초범이고 뭐 왔다 갔다 하면 5년? 4년에서 5년 3? 그리고 이런 놈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되죠? 당연히 가석방이 되겠죠. 3년? 이놈의 실제 형량은 한 4년 정도? 근데 현실적으로 4년도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이놈 재판하고 형량하는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엉망으로 해고 죽게 만들고 그런 범죄를 했는데 사이버 범죄, 성착취 범죄, 뭐 딥페이크라고 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현실을 정확히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네? 뭐가 문제인지. 방통위 방심위 주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합시고 방통위 방심위 김태규 뭐 위원장 이런 애들이 전문가를 합시고 가서 이걸 했습니다. 얘네들이 전문가 맞습니까? 9월 12일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좀 전에까지 했네요. 그죠? 방송회관 3층. 제가 CBS에서 그 녹음할 때 옆 건물 저쪽 건물에서 했네요. 얘들 전문가 맞습니까?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저 발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이걸 토론을 이 발제할 전문가 맞습니까? 네? 또 나머지 뭐 정필훈 한국교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발제할 전문가 맞습니까? 문성환 시청자 미디어 대전 미디어 교육정책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교육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딥페이크가 이게 맞습니까? 부산교육청 이상용 장학관이 왔는데 예방교육을 하고 부산 뭐 디지털 성범죄 한다고 하네요. 가해 학생 처벌 강화 부산교육청에서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흉내내는데 와서 그러니까 이런 꼴값들 떨지 말고 예? 방통위 방심위에서 대통령이 이거 뭐 푸석거렸다고 전문가 같지 않은 애들
같지도 않은 애들 데려다가 그냥 사진 몇 번 찍고 기자 불러다가 하죠. 실제로는 아무런 내용도 못하는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심. 네? 김태규, 유일임 이런 애들 뭐 디지털 성범죄 유포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뭘 하겠다는 건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뭐더 대응 같지도 않은데요. 말 같지도 않으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알바를 면접한다고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그 위에 있는 여성 키스방을 이용해서 강간한 놈 40대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이놈이 실제로 이놈은 누범기간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강간 범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놈과 같이 키스방 운영했던 놈도 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사실은 어떤 다른 진술이나 어떤 탐문에 의하면 사실 피해자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성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는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놈의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피해자 한 명,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은 강간당한 피해자 한 명은 자살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살을 하게 한 이놈에 대한 죄책은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놈은 피해자 한 명은 강간을 해갖고 자살을 했고 다른 피해자는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죽은 여성의 억울함, 그 죄책의 이놈은 뭡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사실 저는 연쇄강간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수사가 개판 엉망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수사가 됐다고 쳐도 그럼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어요.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을 이 강간한 이놈이 12년 이게 맞습니까? 이 새끼는 사실은 살인죄에 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수강간이 아닌 거예요. 왜냐? 이 장소를 제공한 키스방 운영자와 또 이런 놈들과 이 범인은 사실은 같은 범죄 하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로 이게 법리가 제대로 적용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조직적인 성범죄, 착취범죄 아닙니까? 수사도 개판, 법도 개판, 판사도 개판. 강간 피해 당해서 자살한 사람만 억울하고 피해 당한 사람만 억울하죠. 그것도 20대 초반, 이제 갓 졸업한. 이런 새끼는 찢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너무 추상적인가? 태형을 해야죠. 싱가포르 태형 좋다. 묶어놓고, 네? 태양으로 30대. 아주, 이 아랫도리를 못 쓰게 만들 정도로. 그래야지 이게 정의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이건 아닙니다. 자, 대학가 원룸촌이 사실은 슬럼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원룸 대학가 서울에 있는 대학가 원룸촌, 특히 서울이나 경기 남부 쪽의 대학가 원룸촌이 월세가 비싸. 그러니까 공실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뭐 외국인 노동자 이런 애들한테도 방 주고 그런데 그 공간을 이놈들은 마약 조직 범죄자들이 마약 제조하는 곳. 옛날도 아니지. 사실 마약 제조는 시골 어디 야바라든가 이런 뭐 가져오지만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 온 애들이 자기 시설롱에 저기 이저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냄새 나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제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도심 주택가. 왜냐면 이미 슬럼화돼 있고 이미 그 비어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마약 제조. 사실 이런 데에서 마약 제조하다가 유기용매가 폭발해 갖고 사상임 사고도 생깁니다. 요번에 경기도 인천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 제조 판매 투약한 125명을 경찰이 붙잡았는데 문제는 12명은 구속하고 113명 불구속했어요. 왜 불구속했죠? 얘네들은 실제로는 이 조직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지만 투약한 애들이라고 보고 그럼 12놈은 사실은 제조, 판매한 놈들이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뭐 거래대 23억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대마 1.2, 뭐 해시시 54 이게 뭐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뭐 별로 그냥 실제로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사실 총책은 외국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료를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남부 마수대들이 했는데 너무 전체 규모에 비해서 좀 이상해. 뭐 백몇십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12명이면은 이게 어떤 조직이 얼마, 그러니까 그러기엔 너무 작아. 액수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규모가. 글쎄요. 뭔가 하다만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아, 생각해보세요. 요즘 마약 뭐 키로 단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수사했는데, 겨우 12놈밖에 구속을 못 시켰어요. 아니, 뭐, 투약자 100명 잡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연관된 애들 싹다 긁으면 되지. 제 눈엔 보이는데. 아니, 마약 그 공장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기껏해야 이거밖에 못 잡았다? 23? 1점이 뭔가 빠그러진 느낌 안 드세요? 수사하다가. 아니면은 엉성했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경찰 마수대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마약 수사청 같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너무 어설퍼. 경기 남부청 마수대 애들이 들으면 지랄하겠지만 지랄할 거 없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해.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라는 게 고립운동 청년 전담 기관이 생겼습니다.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 특히 서울이나 뭐 대도시에서 희귀꼬머리들에 대한 이제 내 몇 년 지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40%가 넘는다 봅니다. 우리나라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글쎄요. 조금 더 이런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 소식을 한번 남아공에서는 극심한 빈곤 때문에 어느 농장에 뭐 상한 것 좀 주스러 들어갔다가 여성 둘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총에 맞아 죽은 시체를 이게 그냥 돼지 농장에 돼지 먹이로 줘버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기가 막히죠. 미국 남아공도 너무 가난해서 그 농장에 뭔가 저 쓰레기거리 이런 거 주스러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근데 보석은 기각했어요. 아니, 보석금으로 해갖고, 이제, 원래는 보석금 내고 저기 나와야 되는데, 시위가 있으니까 못 내버린 것 같아요. 참, 너무 처참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사이비 종교, 이제 아주 극심한. 근데 이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이런 아동복지시설이랑.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애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한 400명을, 근데 거기 안에서 성착취. 그러니까 그 성착취한 그런 것들을 보고 후원금을 받고. 이 도대체 이놈들은 뭘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나쁜 짓을 시키고 그것을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고 상처내게 만들어 갖고 후원금을 받고 이런 애들 이용해서 후원금 받고 이런 참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종교에 무관하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진짜 이런 놈들은 총살을 시키거나 아니 거꾸로 아까 말씀 돼지 먹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흉기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20대 남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얘가 소위 재가 정신질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과 같이 거주했는데 문제는 얘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시설로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인 거죠. 이게 참, 그럼 애초에 실제로 그러면 어렸을 때 아니면 발병 초기에 시설로 보냈으면은 그러니까 보내기도 싫고 그냥 나아지길 바라야지만 사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이 재가 정신질환 환자들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답답하죠. 근데 얘를 징역 17년을 교도소에 살게 한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애가 17년 산다 한들 다 산다고 해도 37이잖아요. 뭐 38. 아니면 마살. 그때 더 악화되고 진짜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치료 감호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징역 17년에 치료 감호 15년이면 이건 뭐 이게 치료 감호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시원에서 이웃에 있는 남성을 살인한 1심 징역 15년이에요. 이건 뻔하죠.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 치고받다가 때려 죽였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의 문제 아닌가요? 살인은 범죄지만 이런 사건들이 참 안타까워. 아까 말한 정신질환자 아버지 죽인 거 지금 여기는 이게 범죄 영역인가 싶기도 해요. 물론 사람을 죽인 건 범죄 영역이죠. 아버지 죽이고 이웃 죽인 거. 근데 이거는 상황적인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또 이러고 보면 또 살인죄를 옹호했니 모르지만 이거는 좀 그렇죠. 어떤 공무원 놈이 있었습니다. 술 처먹고 운전을 했는데 문제는 술 처먹고 운전이라고 집까지 가서 중간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막 난리를 푼 거예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놈이 후다닥 내려서 어디로 간 겁니까? 아파트 공영 현관을 지나서 아파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경찰이 들어와서 이 누구 차인지 알고 아니까 금방 쫓아 올라가서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공연 현관. 다른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문을 열고 집까지 갔어요. 근데 문까지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해서 문을 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열어갖고 이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은 측정 거부하면 측정 거부죄가 됩니다. 라고 측정을 했어요. 0.128이 나왔어요. 근데 판사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집에 들어간 것이
즉 아파트 공용 현관을 도착해서 피고가, 그러니까 저기 피측정자가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소위 말하는 음주 측정 과정에 대한 위반이다 라고 해서 음주운전 무죄, 독수독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김호중이처럼 술타기 하거나 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주운전 막 도망가서 쫓아오면서 도망가서 막 부딪히고 해서 집에 도착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려. 경찰이 두들겨 안 열어줘. 들어와서 측정하면 독수독과 영장이 없다 우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막 마시는 거죠. 술타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음주 측정 아니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측정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영장을 신청하기 너무 늦어. 당장 지금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되는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현행범 체포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이런 경우에 명백히 음주운전 후에 도주를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건데, 물론 자기는 도주가 아니라 들어갔다고 하겠죠. 그럴 경우는 긴급하게 디지털 영장으로 받아서 바로 주거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이게 되지 않으면 음주 측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타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적인 미비죠. 어쨌든 법을 엄격해야 되니까 독수독과에 걸려서 무죄입니다. 2심, 3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법리가 맞다고 하면은 긴급영장 아니면 디지털 영장, 어쨌든 모든 이게 사실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한 놈들이 막 도망가서 집안으로 들어가서 고랄라니 그겁니다. 술타기 하는 게. 간호조무사한테 580회 대리 수술시킨 의사들이 있는데, 야, 이 간땡이가 코도 이렇게 큽니까? 의사 면허 없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고 마무리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마무리하세요라고 하는 애가 레지던트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간호조무사예요. 간호조무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레지던트나 인턴은 의사 자격이라도 이 정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간호조무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그러니까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죠. 근데 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그 병원 원장이나 다른 의사들이 시킨 거예요. 자기들 바쁘다고.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배 수술한 다음에 마무리 봉합 수술. 의료가 문제인가요? 좀 그렇네요.